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초유의 불법 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지 엿새 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에는 이렇게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후 미국 재입국의 불이익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자 취업비자 문제 해소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내일 전세기가 출발한다면 이번 전세기 한국에는 언제쯤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네, 대한항공은 이르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띄웁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차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걸로 전망됩니다. 투입되는 전세기는 모두 368석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금된 사람들이 추방될 거라고 오늘 발언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추방되는 건지 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자진 출국 형태의 송환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이라 이번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이 구금 사태가 재발할 수 있을 텐데 정부가 뒤늦게나마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기아, SK온 등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의회 의원들도 그간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South Korea is the #1 foreign country that is investing in my state of Georgia. In fact, last summer, I visited Korea with Hyundai and Samsung and several companies with my governor so that we can continue to strengthen that relationship. 이를 단번에 뒤집은 이번 사태는 묵인해왔던 편법 출장 관행이 근본 원인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는 발급 절차가 복잡해 단기 상용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만 받고 출장이 이뤄졌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 전용 취업비자 신설 등이 거론되는데 미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가 강력한 상황이라 실현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KT는 보안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고 정부도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무단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KT 고객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모두 411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 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KT 이용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두 4,600만 원 가까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사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새벽 이후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이후 추가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해킹 정황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현장 조사 등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부는 KT로부터 어제 저녁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과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서 소비진작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가 나왔군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금액인 43조 2천억 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됩니다. 또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대비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추석 대비 쌀과 소고기 등은 각각 18%, 11% 오른 가운데 21대 성수품은 17만 2천 톤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등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점포당 1,000만 원을 낮은 금리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을 사용하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 원을 돌려주는 현장 환급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저신용 서민 정책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중에 이 대통령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는 15.9%다라며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를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선 노조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선물 예약 접수에 들어가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치서는 물가 속에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물 세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1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선물 수요를 겨냥한 제품도 등장해서 추석 선물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장과 참치액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3만 원. 참치와 햄 16캔이 들어있는 세트는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 들어가 있는 거 샀습니다. 매년 조금 사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래도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 세트는 정가로는 9만 원에 육박하지만 추석을 맞아 5만 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마트에 따르면 5만 원 미만의 실속 과일 세트가 판매 상위를 차지했고 가격이 급등한 김도 2만 원대로 구성되면서 찾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반면 백화점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건 한우 세트로 3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 선에 예약이 몰린 가운데 200만 원대 홍삼 제품과 1억 3천만 원짜리 수입 위스키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질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속 구매를 하기를 원하고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소비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물가의 가성비 소비가 이어지면서 추석 선물도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다음 달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를 겨냥해서 보험업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새로운 특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들이 유행한지 이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둔 이승희 씨는 오늘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3, 4일 정도에 10,000원 초반대로 들 수 있는데 24시간 의료 연계가 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주고 샀던 캐리어였는데 깨져서 보상 청구를 했더니 7만 원 돈의 그 보상 금액이 나왔거든요. 최근 여행객이 늘면서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여행자 보험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고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해외 출국이 잦은 가입자들을 겨냥해 한 번 가입하면 1년 동안 해외에 나갈 때마다 최장 31일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가입도 간편해졌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입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한국인 소비자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자유여행을 가면 사고도 더 많고 위험도 더 많아요. 필요성을 인식을 더 했을 거예요. 지난 2021년 14만 건에 불과했던 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27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계약이 17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신계약 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정수급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간 21조 원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는 건강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상 환자에게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놓고 과잉 진료냐 치료권 보장이냐가 맞붙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상 환자는 8주가 넘는 치료를 하려면 추가 서류를 필수로 내야 합니다. 현재 10명 중 8명이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고 관련 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의심을 계속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고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범위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의료계는 8주 초과 진료를 보험사가 검토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 부담을 가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부정수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미지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8주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규모가 5,704억 원, 적발 인원은 6만 3천 명으로 허위 사고로 인한 과장 청구가 많다며 대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중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험사와 차 수리 부품을 싼값에 들이고 치료는 축소한다는 소비자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정책을 둘로 쪼개면서 이 부처 산하 공기업들 역할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미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미국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같은 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가운데서 협상을 누가 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수출 창구를 통합하려던 작업도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원전 관련 기업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사업과 원전 건설, 운영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해외 수출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임기가 만료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한미 원전 수출과 유럽 수출을 진두지휘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의가 나왔고 황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모 절차가 순리에 맞게 조속히 진행이 되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에 분산돼 있는 수출 창구와 관련해 내년 중 통합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어느 부처와 부서에 이관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원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미 정부와 기업들 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면서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컨소시엄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미국과 한국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리스크도 분산하고 신뢰성도 높이고 포괄적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정부 조직 개편 작업으로 한동안 소통 창구조차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되는 금감원에서는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원 수백 명이 검은 옷을 입은 채 아침 출근길 농성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수백 명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길 시위에 나섰습니다. 금소원 분리 처리하라! 공공기관 지정 처리하라! 금감원 내부에서는 업무와 처우가 악화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히 금융소비자원 소속이 되면 민원 처리 같은 기피 업무가 몰리고 공공기관 지정으로 예산 통제까지 받으면 임금과 복지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감독원이 왜 통합금융감독으로 시작했습니까? 전문성을 기르고 독립성을 유지해서 좀 더 정부의 이 정치권의 영향에 덜 받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오히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큽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인상은 보험사 건전성에는 좋지만 소비자들의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금감원이 보험금 인상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조직이 갈라지면 이런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17년 만에 해체되는 금융위원회도 뒤숭숭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넘어가며 직원 상당수가 세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금융조직 개편 시행을 못 박았지만 야당 반발로 지연 가능성도 큽니다. 내부 직원의 우려와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해왔던 구글이 안보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가 내건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부 수용한 건 또 아니라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한 발 물러섰군요. 네, 구글은 위성 이미지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필요시 정부 승인하에 국내 파트너사인 팀앤 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가림 처리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로 했는데요. 구글은 정부의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해온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도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구글의 이번 조치가 지도 반출로 이어질까요?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구 중 2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애플도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함께할 기업을 5개로 추렸는데 오늘 이 프로젝트 착수식을 진행하면서 본선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선발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승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주권이고, 두 번째는 독립이고, 세 번째는 글로벌이다. 이 독자 AI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에서 잘하기 위해서지만 저는 글로벌 진출의 그 꿈을 처음부터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콘텐츠 분야에 AI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기업으로서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드한 서비스들을 많이 해왔던 역량을 기반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LG는 KXA1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전방위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스테이지는 글로벌 프론티어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3년간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 평가를 통해 4개 팀으로 줄일 예정인데요. 과기정통부는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과정을 거쳐 2027년 최종 2개 팀만 남길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GPU 20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의 부자 갈등설이 제기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 명예회장 누나인 김주원 부회장이 새로운 후계자로 부각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간 DB그룹 회장직에 올라있던 김남호 회장이 2달 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너 2세인 1975년생 김 명예회장의 빈자리는 아버지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측근인 1944년생 이수강 회장이 채웠습니다. 재계에선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냈다고 해석하면서 부자간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른 것으로 풀이합니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 2021년 DB하이텍 매각 추진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 명예회장은 DB하이텍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하자는 입장이었고 김 창업회장은 이를 크게 반대하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2022년 김 창업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DBINC 지분을 11.61%에서 15.91%로 확대하면서 불화설에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승계를 생각했으면 당연히 낮추고 그 지분을 승계자에게 줬겠죠. 본인은 아직까지 경영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제. 재계 일각에서는 김 명예회장의 누나인 김주원 DB그룹 부회장이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그룹 후계 구도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DB그룹 측은 가족 분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하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차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 금융그룹은 최근 글로벌 1, 2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There are so many fees when you make a transaction, cross-border transaction. People choose USDT because they just want to transfer money fast and they don't want to have intermediaries and hidden fees. 지난 7월 기준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금액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불어난 9,475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은행권뿐만 아니라 빅테크, 게임사까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위한 생태계 구축 논의에 한창입니다. 관건은 제도화입니다. 한국은행 등 일각에서는 초기엔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한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here's a reversion to safety, and they would much rather say no. The difference is they're just going to get left behind. The ones that are leaping into it are going to win the race. The ones that aren't are going to become extinct. I encourage you to dive in. 이재명 정부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며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만큼 올해 안으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26% 오른 3,260.05로 상승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6% 오른 824.82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2원 70전 내린 1,387원 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